그러니까 팔자 안 적어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팔자를 안 적어도. 즉 관지 비록 아주 고관대작은 아니라도 관운을 오래도록 썼고, 그죠? 그 다음에 인성에 의한 그 직업 체계, 직업 분야가 정해져, 즉 직업이 글과 학문을 통해서 이룩한 분야로서 관운을 쭉 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관운이 딱 끝나고 나면은 운세가 급격히 이렇게 쇠퇴를 해버리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식상에 준 부담들이 오래도록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관을 쓰고 있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 조절을 하다가 그게 탁 허물어지면은 그 식상이 위축되어 어떤 환경들이 누적된 게 터져 나오는 거죠. 주로 이제 질병은요, 그 시간 왜곡이 걸려요. 시간 왜곡. 그러니까 나쁜 운이 오면 온다고 바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나쁜 운의 끝부분에 가서 결국은 터진다. 그러니까 찬바람을 맞는다고 바로 감기에 걸리는 게 아니고 찬바람을 다 맞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액치 시작한단 말이죠. 예. 그 운의 끝부분. 그리고 아무리 그 관이 좋고 뭐가 좋아도 뭐냐면 제명에 못 살면 말짱꽝이죠. 그죠? 말짱꽝. 이게 팔자 좋은 팔자가 뭐예요? 제일 좋은 팔자가 뭐냐면 1번 복 많고 명긴 놈아입니다. 명긴 놈. 응? 예? 그래가지고 쭉 해가 복은 없는데 덕은 있다. 얘는 잘 얻어먹을 때가 있다면 명이죠. 그죠? 예, 덕 많고 명기사로 쭉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그래도 뭐냐면 개똥밭에 뒹굴어도 그렇죠. 이승이 났다. 즉 명긴 놈이 결국 끝까지 뭐냐면 랭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복 많고 명 짧은 놈, 복 많고 명 다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이나 수명, 활동성을 절대적으로 주관하는 것이고, 실제로 관 잘생긴 바 없고 재 잘생긴 바 없고 인성 똑똑한 경 못 갖추면 식상만 가지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문점을 하러 오는 같은 자 해자축에 식상이 입고되거나 이지러지게 있는 사람들은 가브를 주죠. 그죠? 가브를 주 사람들이 왔을 때 실제 많이 와요. 답답하니까 많이 오는데, 직장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그냥 변함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다 나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슨 광고 나오죠? 묻지도 말고 따지고 왜? 그러니까 장삼이사 범부필부가 이 관제가 잘생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관이 있긴 있는데 약간 축 맞고 또 제가 있긴 한데 이것도 형 맞고. 그럼 결국 뭐냐면 아이고 막 걱정이나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두 다리 쭉 뻗고 그죠? 건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상의 일반적인 흐름, 이게 문점하러 오는 사람의 약 7명, 10분의 7은 실제로 뭘로 보냐면 식상의 흐름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식상의 흐름만 봐도. 어차피 돈은 막 그렇게 뭐 빤한, 자기 그릇에서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범주라는 게 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재관이 잘 생겨야 되는데 재관이 다 중 맞고 형 맞고 해서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뭘 놓쳐요? 식상의 흐름만 보더라도 충분하다. 그럼 식상의 흐름은 뭐냐? 자기 일간이 강하고 약하고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갑일 줄 알아서 지금 해자축이 좋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답답해. 왜? 식신이 어떻게 해요? 인묘절지의 흐름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머슴살을 하고 있지만 행복하냐? 행복 안 해요. 근데 뭐냐면 격용론적인 어떤 해석은 뭐냐면 임마 그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러면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실제로는 답답한데 그렇게 봐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명이 신약하든 신암하든 식신이 뭐예요? 명랑하지 못하거나 입고절제로 흘러가서 기운이 펼쳐지지 못할 때에는 무조건 답답하다. 그렇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복 많고 덕 많고 돈 많고 뭐 이렇게 뭐 능력 많고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식신만 명랑해도, 결국은 살맛이 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순서로 저는 이제 그 육친의 원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분류를 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응용이 되죠. 여기서 관이 있는데 식상이 있느냐, 관이 죄를 물이 짓느냐, 관이 인성에 가까이 있느냐, 관과 인이 떨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재성하고 인성이 서로 짝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따져서 이제 그 사람의 직업적 패턴이죠. 예를 들어서 자, 식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거꾸로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나가면, 자, 식상이 뭐냐면 내가 만들고 활동하고 노래 부르는 자리거든요. 자, 그럼 내가 노래 잘 부르는 자리인데, 자, 식신이 무엇을 해? 예, 관성과 어우러져 있으면 이게 무슨 분야 같아요? 예, 뭐 솜씨든 노래든 뭐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는 창구인데, 그게 관과 어울려 있다는 것은, 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임, 남, 인덕, 무대, 카메라 이런 것이죠. 그죠? 옷을 똑바로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관복이지만, 물론, 벼슬을 우리 그 승감발제의 어떤 그 성공 시대에는 그게 관복이라는 말이죠. 관이 잘생기면. 근데 보통 사람은 그냥 옷을 입고 다니는 공간일 것이거든요. 옷을 뭐냐면 좀 갖춰서 입고 다니는 자리. 그래서 공공성을 의미하는 거죠. 관이라는 것이. 그 공공성에 해당하는 어떤 곳에서 내가 노래 부른다 이러면 이게 무대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곳이겠죠. 그죠? 접객성. 손님을 많이 맞이하는, 저 옷을 갖춰 입고 만나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식상이 관을 본다면, 그죠? 그 다음 만약에 관이 조금 더 비중이 크고 식상이 따라와 있다면, 식신상 따라와 있다면 뭐예요? 관직은 관직인데 무엇을 하는 곳? 내가 뭔가 자체로 뭔가 내 능력을 가지고 발휘를 해서 답을 찾고 결론을 찾아내야 되는, 즉 연구직이라든지 교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상관같이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럴 때는 수사기관, 그런 식으로 일반 내무행정이 아니라 이것의 간섭에 의한 분야의 어떤 변화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해서 해석해내는 힘만 있으면 이제 아주 정밀하게 반응하는, 이렇게 고시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안 되고 행실은 된다. 행실은 안 돼, 행시가 안 되고 사실은 된다. 이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육친의 그 조합에 의해서 분류를 미리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운이 왔으니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관운이 와도 자기 팔자의 생긴 모양의 그 분을 크게 벗어나는 법이 없다. 그런데 이제 관운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봤어요. 이 양반은 끝내 사실을 합격하더라도 내무행정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어차피 행정인데 왜 사실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해온 게 사실이다. 근데 아마 올해 내년에 관운이 열렸으니까 워낙 똑똑하게 열렸으니까 사실이 될 거다. 될 건데 결국은 내무행정 갈 거다 했는데 결국 감사원으로 가더라고요. 감사원이. 결국 이제 완전한 법무 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 경계가 아주 미세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응용을, 글자들의 생긴 모양을 가지고, 조합된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이 쭉 이제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분류를 해놓으시면은 이런 거죠. 자, 식신상관도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은, 자, 식신이 생정제하고 있는 거. 식신하고 상관은 뭐냐면, 우리 저걸 갖다가, 원래는 만들어내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만들어내는데, 식신은 주로 법용이라는 거죠, 법용. 법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 장사를 한다면, 된장찌개일 것이다, 스파게티일 것이다. 된장찌개라는 거죠, 된장찌개. 그 다음에, 상관은 상대적으로 기호성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것이니까 커피, 술, 아이스크림, 빵,
피자 등등등, 그죠? 전부 기호성이 있는 것들이죠. 예. 아니면 원가 아주 싼 그냥 단품목 요식 이런 거 다른 거죠. 우리 먹는 걸 다룬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것들이 조합되는 모양이 보세요. 참 식신이 육지법 보면 식신이 생재하면 뭐 재물 번영하여 보고 요식 사업하여 보고 나오죠, 그죠? 예. 근데 그것도 생긴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식신이 생정제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된장찌개를 어떻게 해요? 고정된 무대에다 판다. 그러면 아주 번화하고 뜨내기 많이 드는 자리에서 한다. 그 고정된 무대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수요가 아주 일정하고 안정된, 예, 곳에서, 주로 주식류 중심의 먹는 장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생긴 모양이 뭐로 생겼으니, 예, 토끼처럼 이렇게 풀어헤쳐졌으니, 예, 이게 면류 아니면 수제비구나. 그죠? 토끼는 뭐냐면 양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밖으로 뚝 떨어져 나온 거단 말이죠. 양이 사양지처럼, 그죠? 생긴 건 콩나물이고, 그죠? 콩나물 국밥이거나, 그죠? 수제비거나, 뭐냐면 양기를 미루고 나와서 선이 서 있으니까 이게 국수다, 국수. 면류구나. 그 면장사를 어떻게 해요? 면장사를 그냥 꾸준하게 팔리는 형태로. 그래서 학교 안에 뭐예요? 학교 안에 스낵이든지 그걸 분류를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 그런 경우 제가 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서 그 주식류를 위주로 달려야 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커피를 자기 친구는 말이에요. 커피숍을 좀 하나 하는데 커피 그 원가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얼마 안 하고 그냥 돈 뺏기 미안해서 커피 한 잔 주는 거죠, 그죠? 커피가 아무리 좋은 것어도 100원, 200원이라는 거예요, 원가가. 근데 돈을 받기는 3,000원, 4,000원 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친구 장사하는 거 보고 나 안 되겠다, 때려치우고 그거 하겠다. 하자마자 한 6개월 만에 쫄딱 했어요. 그거는 뭐냐? 운의 호불호, 좋고 나쁨이 아니라 무엇을 벗어났기 때문에? 분을 벗어났기 때문에. 분. 예. 자, 그러면 식신이 생편제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건 강남터미널이던데, 자, 된장찌개, 곰탕 이런 걸 하는데 강남터미널이든지 막 이렇게 사람들 팍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시장판이나 또는 상권이 좋은 곳에서 막 팔아 제낀다 이거죠. 예. 그런데 편제의 아픔 때문에 뭐예요? 많이 들어오긴 해도 결국 자기 것은 또 뭐예요? 또 한계가 있죠, 그죠? 들쑥날쑥 하든지 한때 많이 벌었다가도 또 쇠퇴의 폭도 생길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상관생정제 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커피, 술, 아이스크림, 빵 이런 것들을 아주 고정된 모양으로 꾸준히 팔고 있는 모양. 부가성은 높은데 보상은 뭐예요? 정제에 거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관생 편제가 이제 가장 굴곡도 많고 대박도 잘 나고 하는 그런 패턴인데, 얼마 전에 저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서울에도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파리 냉채를 마트 같은 데 가면 있죠. 마트에 가면 해파리 냉채를 재료를 이렇게 쭉 담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소스만 뿌리면 해파리 냉채. 서울은 해파리 냉채 드세요? 네. 그러니까 그 해파리가 원래 옛날에 안 먹고 버렸어요. 예. 아니고 해파리를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아주 버리는 동네가 있었나 봐요. 그걸 갖다 이 양반이 기발하게 탁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 해파리 냉채를 완전히 소스만 할 수 있도록 가공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거의 재료는 거의 그냥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가공만 해서 부가치를 극대화시켜가지고 편제물을 바라보니까 막 크게 이분이 그렇게 운이 들어볼 때 어떻게 했냐면 나무집에 뭘까지 했냐면 그릇 씻어주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까지 하면서 험하게 살았다가 다시 운이 오니까
그런 식으로 폭발적인 어떤 성공이나 번영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폭,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정도냐, 틀이냐, 그걸 미리 팔자를 이렇게 육친적으로 여러분이 따져서 분류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육친 응용만 가지고도 실제로 한 60, 70%는 접근이 가능해요. 접근이 가능한데, 이제 이게 규모가 정말 크냐 작으냐, 이런 것을 가리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사업 분야나 또 조직 분야의 패턴, 그 패턴을 분류하는 데는 이 육친을, 간섭자, 육친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모습, 이런 것만 잘 보시더라도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상이 쟤를 띄우고 있는데 여기 강까지 옆에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어디에요? 관공서 주변에 가서 밥 장사를 할 것이다. 아니면은 저 뭡니까? 그 유원지에 가서 장사를 할 것이다. 그렇죠. 관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관하고 가까이 있으므로. 그죠. 관공서 옆에 주식률을 가지고 꾸준하게 발전 보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죠? 간섭자를 이게 생한다, 극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섭자의 모양대로 결국은 자기가 그 자리에 견인되어 가요. 견인돼서 이게. 그래서 있는 그 그대로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뭘 감상하시듯이 산수화를 하나 감상하듯이 산수가 감상하듯이 그대로 그냥 육친의 간섭자를 쭉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이유는, 사고의 확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기중론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꾸 관하고 식은 서로 상극관계니까, 그 상극관계니까, 이게 좋단 말이야, 저게 좋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것도 있는데, 내가 밥그릇을 들고 어디 관청역 밥을 지나가고 있다. 이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대로 맞다니까. 한치도 안 틀려요, 그대로.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육친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런 어떤 수순, 그 다음에 간섭자 이런 것을 이제 같이 해석을 그대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제가 옛날에 89년도 이때는요, 정말 저런 게 막 눈알이 반짝반짝 하던 머리에 돌아가니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지금도 뭐 가끔씩 해줘요. 가끔씩 해주는데, 그거는 이제 고객 감동 차원에서 그냥 조금씩 해주는데, 당신의 그 삼거리 모퉁이의 한쪽 옆에서 채소를 팔 건데, 채소 생긴 모양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 콩나물 장사. 그러니까 귀신처럼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해석을 하는 어떤 원리들이 그걸 그대로 다 해석해야 돼요. 다. 요거 왜 삼거리냐? 삼거리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근데 얘들 제다신약이다. 다른데 이게 월이고, 월하고 일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제다신약인데 이 성격이죠. 그죠? 성격인데 다른데 막 그냥 뭐 튀어나와가지고 축 맞아버리고, 뭐 천간에 한번 예를 들어서 뭐 또 합거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탁이 돼버린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뭐냐면 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이 휙휙휙 지나다니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죠? 돈이 휙휙 지나다니는데 내가 명함을 걸어놓기는 어디다가 요 범인자 위에 걸고 있죠. 그죠? 범인자 자리에 걸고 있는 그 숫자는 3이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가까이 이렇게 엉겨 있는 거는 뭐예요? 이게 내가 뭐 깔고 앉은 자리잖아요. 그죠? 깔고 앉은 그 자리에는 뭐가요? 풀이 자란다. 풀의 유통이에요. 풀의 유통. 채소라는 거죠. 그죠? 채소인데 생긴 모양은 이러하다. 가끔 이렇게 생긴 것도 오는데 여기는 쑥이야. 그죠? 그죠? 엉겨붙어 갖고, 그죠? 봄에 음기에 갇혀있다가 막 삐져 올라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때로는 쑥장사, 콩나물장사.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물론 일반적인 과체류가 다 이렇게, 이 목운동에서 하겠지만, 이걸 많이 다룰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간섭자를, 뭐,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가 아니고, 그대로 다 둘러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그 다음에, 만약 이 팔자에서, 물론 격이 약간 이제, 탁이 됐다고 보고, 자, 요렇게 해서 판다면 이건 뭐예요? 아니, 이렇게 묘유 사이에 뭐가 발생해요? 충이 발생하죠. 그죠? 자, 옆에 경쟁업소가 있다, 없다? 나하고 공집수가 있다. 근데 또 나한테 또 어떤 능력이 있냐? 묘유상충의 새로운 능력이라는 말이죠. 묘유상충. 자, 이게 묘유가 뭐예요? 묘유가. 일단, 오행적으로 보면은 금이 목을 제하고 있죠. 그죠? 자, 콩나물 대가리를 벗긴다, 안 벗긴다? 그 콩나물을 가공성을 줘서. 그죠? 또 때로는 뭐 어떻게 해요? 포장을 해서. 포장이라는 거, 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금이죠, 금. 그죠? 금운동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부피에다가 가두어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락을 하는 거야. 그죠? 요새 락했나 무슨 그릇도 있던데. 하여튼 그 락을, 이렇게 유금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포장을 하여. 또는 숙성을 하여. 숙성. 그러니까 당류자 옆에 삼수를 붙이면 술이죠, 그죠? 그래서 숙성을 시켜서, 또는 이게 뭐, 이건 배어서죠, 그죠? 배어서. 그 다음에, 장수장자 붙이면 뭐죠, 이게? 장류잖아요, 장. 간장, 된장할 때 그 장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숙성. 익힐 숙. 그죠? 그 숙살직이라고 배우잖아요. 우리 금의 기운이. 자, 그래서 이제 콩나물을 어떻게 해서 뭐 숙성을 하든, 자르든, 포장을 하든, 가공을 해서, 어디에서? 삼거리 옆에서, 어떤 종류로? 풀 종류로, 유통업을 한다. 그러니까, 간섭자는 전부 다 보래,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관이 따라서, 관제를 받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자, 거리의 노점이다. 그래도 모퉁이 가게다.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왜냐, 관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팔자에 있는 글자를 전부 다 해석의 어떤 수단으로 쓰라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천재반이기 때문에 제가 금세 뭐, 한 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이런 방식의 또 해석을 많이 가면 이제 뭐냐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됩니다. 실제. 근데 그 다음은 좋단 말이면 안 좋단 말이면 이것도 할 말이 없어져. 좋다는 말이냐 안 좋다는 말이냐. 그래서 보시다. 그게 당신에게 뿌려진 뭐냐 조건이다. 환경과 조건이다. 그래서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자기한테 뿌려진 어떤 업을 감당하는 거죠. 업을 감당해 나가는 어떤 사령 자체가 우리가 고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고의 양상이 당신에게 이런 패턴의 양상 속에 결국은 그 삶이 연출된다. 예. 그건 아니죠. 운이 좋아지면 이 인자들을 자꾸 이제 긍정적으로 쓰기 시작해요. 운이 나빠지면 요 인자들은 요 팔자 자체가 살아가면서 뭐예요? 관이 하나, 두 개 있다는 말은 살아가면서 명암을 바꿀 일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이 직업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을 관찰하라는 게 그예요. 처음에 인성을 관찰하는 건 뭐예요? 인성이 모든 것의 뭐예요? 평행성을 유지하는 인자라고 했죠. 근데 그게 팔자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없는 하늘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삶의 변수가 다발하시고 가장 힘든 바탕에서부터 가장 또 대단한 곳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왜? 엄마가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 없으면
뭐 없으면 뭐 냉장고에 있는 것도 마음대로 꺼내먹고 TV도 켰다 켰다 자기 힘들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삶의 변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팔자인데 관도 뭐예요? 또 이렇게 거듭하잖아요. 왜냐면 살아가면서 직업 전배이 발생하는데 주로 뭐예요? 예. 관이 제일 많이 어울려져 있는 곳이 이 재성과 물이 지어 있으니까 보통 이제 관인이 소통되면 금융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첩경 보셨죠? 첩경. 예. 첩경에 보면은 뭐예요? 재관이 무리를 지으면 금융 인연하고 오죠. 금융인데 요때 뭐냐면 인성소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결재권. 그러니까 조직사회에서 내가 결제할 능력이 있는데 이제 인성이 없으면 뭐냐면 높은 결재권을 지지 못하고 한동안 뭐예요? 그 금융조직이죠. 요 경우는 뭐예요? 자, 어떻게 살아서 인성소통이 물론 인종의 모토가 아주 무력한 건 아니지만 약간은 있지만 뭐냐면 이게 부잣집의 머슴처럼이거든요. 부잣집의 머슴처럼. 제왕하고 내가 세력이 없을 때는 부잣집 머슴처럼 세월을 일정 세월 보내다가 즉 부잣집 머슴인데 뭐냐면 주로 유통업체죠. 요 경우는 유통, 시장, 즉 재화가 많이 굴러다니는 곳 그런 쪽에 뭐예요? 나무 더부살이를 하면서 점원으로 뭔가 활동을 쭉 하다가 결국 자기 일을 결국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걸 하다가 뭐예요? 뒷날에는 정제로 시작하여 무엇을 편제로 펼쳐지죠. 장사를 해서 좋은 흐름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편제로 되는데 요 묘유상충이 뒷날에 뭐로 가냐면 지어 올리고로 가요. 지어 올리고. 이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뭐예요? 이게 빌딩이든 빌딩. 그래서 뭐냐면 건축행위. 요즘에 이제 요 패턴은 주로 뭐냐면 패션이죠. 패션. 디자인, 패션, 또 장식, 이미용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장식행위거든요. 인과면은 장식행위. 그러니까 천지가 봄이 되어서 뭐예요? 자기 걸 다 거둬들이고 해자축에 거둬들여 있다가 인묘해서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실록, 그죠? 실록이 나와서 확 화려하게 할 때 이게 장식이거든요. 요새 현대 사회에서는 콩나물 장사가 많았고 현대 사회에서는 뭐냐면 옷 장사라는 거예요. 옷 장사. 그 색깔이 푸르니 뭐냐면 이 범용을 하는 청바지를 위주로 하고 그죠. 확장이 되시죠? 이분은 보통 나이가 들어서는 뒤에 묘하고 유하고를 위주로 쓰겠죠.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을 이제 빌딩을 짓고 싶은데 빌딩을 지어서 이게 이것도 손님이죠. 손님. 그죠? 사람을 상대하는 접객성이 있다는 것은 숙박. 자, 토끼는 발딱 일어서고 닭은 뭐예요? 쿡 주저앉아 대가리 받고. 닭대가리 아시죠? 닭 이렇게 앉아가지고 와, 그거 고는 거 봤으니까 이게 숙박업이에요, 숙박업. 보통 이제 의료에도 나오죠. 이제 그 첩계에 보면 묘유술 중에 이자봉 하면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의료업에 인연하고, 그죠? 그게 사람이 하루 한 번 죽는다니까요, 죽어. 죽는 게 유부터 죽는다는 거예요, 유부터. 죽었다가 말다리를 쓰고, 죽었다가 말다리를 쓰고, 이게 뭐냐면, 눕혔다가 세웠다가, 하는 이런 동작으로 봐서 주로, 숙박, 그 다음에 꾸미고 하는 목욕, 그죠? 충이선이 때린다 하는 것은 주로 스포츠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죠. 헬스클럽. 그래서 이제 대운이 순조로우면 그런 분야의 일을 걸려서 적당 규모를 자기가 그 사업성을 발휘하면서 가게 되고, 대운이 부족하면 그래도 해요. 대운이 부족하면 빚을 얻어서 자기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 큰 재미도 없고 망조도 아니고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코스모스가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뭐예요? 가을 바람이 불면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코스모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첩경에 보면은 사실 첩경의 원리에서 쭉
쭉 해나가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뭐냐? 대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운의 호불호가 아니고, 팔자 자체만 가지고 끝없이 틀리는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콩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러니까 사주의 간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씨앗과 같아요. 씨앗. 그 씨앗은 원인이 되고 인이고, 그 다음 대운은 뭐예요? 계절, 환경이잖아요. 그죠? 계절을 만나면 이게 연이잖아요. 인연. 인과 연이 만나면 뭐가 나오고? 과가 나오고. 그죠?